안녕, 제이야. 자, 오늘은 최대 최소화 미분을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화 미분을 일단은 파일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개로 나눌 거니까 이제 두 개를 봐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30분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 최소화 미분에서 사실 미분에 대한 내용은 극값을 통해서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최대 최소라는 거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자, 물론 실수 전체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구간이 나눠진 상태에서 등장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를 통해서 자, 2차 함수까지를 그리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거기에서 최대 최소를 했었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내용을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는 3차 함수가 넘어가면서 모양이 조금 달라지고 이 안에서 최대 최소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문제를 이제 극값과 미분을 통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때 극값을 선생님이 여기를 a, fa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fx라는 함수라고 지정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는 b는, 그러니까 b, fb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우리가 구간을 정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구간을 정해주는데, 자, 이 함수를 여러 번 씁시다. 자, 복제. 자, 얘를 건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자, 잠깐만요. 짠, 복제. 왜냐면, 얘가 사실 이렇게 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줄일게요. 그래프의 크기를 좀 줄이고. 자, 여기도 삭제를 하고, 짠, 복제, 복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대신에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가이드는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런 함수 값을 가질 거야. 얘 X축 아니야. X축 아니고 그냥 가이드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제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구간 알파, 베타. 자, 즉 폐구간 알파, 베타에서 이 함수가 가지는 최대와 최소를 찾아라. 그러면 그래프가 유효한 범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따라서 표시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아, 선생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은 가장 작은 값은 여기서 존재하고 있어서 이 함수값의 기준으로 찾을 수가 있고 자, 가장 큰 값은 여기서 존재하고 있어서 저 자리의 함수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 선생님이 앞으로 최대와 최소라는 아이는 최대는 맥시멈의 자, 어차피 둘 다 m이기는 한데 자, 최대는 어쨌든 맥시멈의 약자 대문자 m을 쓰고요. 최소는 미니멈의 약자 소문자 M을 쓸게요. 늘 한글을 쓰면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자, 보통 많은 수학 선생님이 저렇게 쓰기는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x가 베타인 지점에서 나타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자, x가 베타일 때 f 베타다라는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최소값은 x가 b일 때 f, b라고 쓰고 싶었는데 B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선생님이 살펴보면 자, 요렇게 걸릴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 가이드를 드릴게요. 자, 얘하고 얘는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개구간이고 하나는 폐구간이야.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물론 알파라고 놓고 여기 베타라고 놓을게요. 알파와 베타라는 자, 이런 구간 안에서 최대와 최소를 찾아라.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자, 제이야, 최소값은 어디에 존재해요? 아, 최대값 먼저 찾을게. 색깔이 이러니까. 그리고 최소값은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최대값은 x는 a인 지점에서 fa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최소값은 x는 b라는 점에서 f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자, 마지막 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체크를 할 거긴 한데 자, 여기가 알파라는 지점이고 여기가 베타라는 지점이야. 자, 가이드 안 그리려고 확연하게 크고 확연하게 작은 점으로 그려놨어, 일부러. 자, 알파와 베타라는 개구간에서 이 그래프의 유효한 범위를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렇다면 제이 너가 자,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을까?
베타일 때가 큰 것 같기는 한데 저기가 개구간이라서 함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군요. 라는 생각을 하면 최대값 없다. 개구간이라서 포함되지 않는군요. 그러면 최소값도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잠깐만, 이거, 그냥 똑같다라고, 자, 해놓읍시다. 왜냐면 그래프를 손대면 대공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두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떠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볼 거야? 제이야, 이렇게 그려놨다라면, 여기에서 그냥 실수 전체에서 봤을 때 최대와 최소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봤을 때,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영역으로 봤을 때, 최대도 존재할 수 없고, 최소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확장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로 그냥 샘플링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아이고, 왜 자꾸 화면이 커져? 자, 양수인 4차 함수로 한번 샘플링을 해봐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주로 3차와 4차로 그래프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자, 극값이, 자, 모두 존재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로 한번, 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여기 극값을 가지는 지점은 뭐 표시를 하더라도 여기를 선생님이 그럼 A, 여기를 B, 여기를 C. 마찬가지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자, Y는 GX라고 표현을 하고 Y는 GX라고 표현을 하고 자, Y는 GX라고 표현을 해놓을게요. 자, 복제하기 전에 다 표시할 걸.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이 자, 알파라는 구간과 자, 일부러 여기 베타라는 구간을 보여줄 건데 자, 가이드 드리면 자, 잠깐만. 자, 이런 가이드, 베타가 가지는 Y값의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알파라는 자, 폐구간, 베타라는 개구간 이런 구간 알파, 베타 안에서 최대와 최소를 찾아라 라고 하면 제인어는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프 안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가장 큰 값은 x가 알파에서 나타나는군요. 그때의 함수값은 g알파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작은 값은 선생님 왠지 x가 베타일 때 제일 작을 것 같긴 한데 개구간이요. 개구간이면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또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번엔 똑같은 구간을 주는데 폐구간으로 한번 줘볼까? 자, 여기다 줘야지. 알파, 베타 이렇게 주고 알파는 사실 대소비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되니까 베타만 가이드를 줄게요. 자, 베타가 요런 라인에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폐구간 알파와 폐구간 베타를 통해서 뭐다? 최대 최소를 찾아라. 라고 하면 제이 너는 뭐라고 찾을 수 있어? 최대값은 아이고 누는 왜 썼어? 자, x는 베타에서 자, 최대값 F가 아니구나. 미안해. 자, G 베타를 갖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래프 라인 따라서 가다 보면 최소값은 어디에서 존재한다? 극값이 존재하는 C 지점에서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 X가 C일 때 GC가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마지막은 뭘 해주려고 했냐면 선생님이 이거는 구간을 안 줄 거야. 구간을 하나 더 줄까? 오케이, 구간을 하나 더 줄게요. 자,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놔야지. 눈에 보이는 구간의 크기, 그러니까 함수의 크기니까 가이드는 안 넣을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자, 개구간 알파와 개구간 베타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는을 자꾸 쓰는 것과? 자, 최대값은 어떤 값을 가져? x가 b에서 gb라는 최대값을 갖는구나. 최소값은 x가 c에서 gc라는 최소값을 갖는구나. 자, 선생님이 이걸 해준 이유는 화면을 확 줄여볼게. 자, 우리가 b로 자, 개구간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최소나 최대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개구간일 때 조심할 거는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지 않게 하는 함수값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개구간일 때도 최대와 최소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JD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되는구나.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거 말고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
최고차항의 음수인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선생님은 얘를 A, 얘를 B, 얘를 C인 지점이라고 하고 얘의 이름을 Y는 GX라고 표현을 할 거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Y는 GX라고 표현을 할 거야.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야? 굴곡이 있고 극값이 존재를 하지만 자, 뭔가 계속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구간도 있고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도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 최대 최소를 정의할 수가 없어. 하지만 4차 함수는 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쨌든 이 4차 함수를 따라 그리면 가장 작은 값이 C에서 존재해. 실수 전체에서 보더라도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구나. 어디서? X는 C에서 GC라는 값으로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4차 함수 중에서 자, 마지막 이것처럼 개형이 그려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얘도 물론 실수 전체의 집합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안에서 살펴보지만 자, 무엇은 존재할 수 있다? 최대값은 존재할 수 있다. X는 A에서 GA라는 값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특징을 잡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홀수 차수의 함수는 자, 구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최대 최소에 대해서 논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짝수 차수의 함수는 구간을 정해주지 않고 실수 전체에서 보더라도 최대와 최소를 찾아낼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자, 이거 먼저 해줄게. 물론 자, 최소값만 찾아내거나 최대값만 찾아낼 수 있을 경우가 훨씬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4차 함수에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 선생님 일부러 얘를 아까 가운데다가 자, 표시를 해놨지만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차, 4차, 그리고 3, 4차의 특수한 경우에서의 최대 최소까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들을 기억을 하셔야지 자, 오늘 기본적인 문제들도 풀 수 있고 자, 그리고 뭐도 풀 수 있냐면 활용도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 미리 말했듯이 오늘은 활용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최대 최소는 실제로 문제가 활용에서 훨씬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기본 문제를 안 풀어보면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석을 베이스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 문제 보시면 짜잔, 복사. 자, 그래프 아주 일반적인 건 안 할 거야. 뭐 쉬운 걸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자, 일반적인 건 안 할 거고요. 선생님이 1번에서는 뭐냐면 치환을 통해서 그리고 미분을 통해서 최대와 최소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2번에서는 자, 절대값. 절대값 쉽지 않아 하죠. 그래서 일부러 절대값은 빼내지 않고 문제를 다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문제를 한 개씩 카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짠, 한 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같이 문제에서 애초에 이렇게 덩어리로 줘. 그러면 니들이 쟤를 전개하기도 하거든? 괜찮아. 근데 우리 그렇게 어렵게 풀기 싫잖아. 그쵸? 그래서 굳이 전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치환이야. 문제가 아예 이렇게 묶어줬으면 쟤는 치환이 포인트입니다. 자, 나는 얘를 t로 치환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쟤야, t에 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네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있냐면 t는 자, x-1의 제곱 빼기 1이야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그죠? 자, 그러면 그 t에 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가 x가 1인 지점에서 무슨 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x가 0에서 3 사이란 말이야. 그럼 0에서 3 사이면 t라는 i는 이런 함수값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저 그래프를 왜 그렸냐면 t라는 i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x에 3 넣었을 때 t 값을 생각을 해보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 치환을 하면 반드시 정의역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자, 내용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 기억하고 이 내용 살짝 떼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t로 치환한 부분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t의 세제곱이고 j야 여기를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빼기 2거든. 아이고 x제곱 빼기
2x였으면 좋겠는데 x제곱 빼기 2x가 안 되는구나. 짠! 그러면 x제곱 빼기 2x 이렇게 해. 되니? 아, 되는구나. 미안해. 선생님 잘못 봤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렇게 치환이 되기 때문에 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t의 세제곱 빼기 3t 빼기 4구나. 그런데 자, t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바뀌는구나 해서 문제를 이렇게 아예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y를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3t 제곱 빼기 3이다. 그래서 t에 미안해. 자, 3에 t 플러스 1 t-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또로로로롱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인 지점, 여기가 t가 1인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t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고 했으니까 t가 마이너스 1에서 3인 건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자 그래서 y에다가 t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쨌든 최대든 최소든 관여하고 아니면 비교하고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 t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빼기 4 해서 제가 뭐가 되니? 아니 0이 아닌데 자 마이너스 2구나 라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 1은 뭔가 최소값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y에 t에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3 빼기 4라고 해서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우리에게 이제 t가 되는 거 3. t가 3일 때는 어떻게 되냐? 27 빼기 9 빼기 4구나. 그래서 몇이 된다? 18 빼기 4니까 18 빼기 4니까 14. 그럼 제이야 얘 3컴마가 엄청 큰 값을 가지네. 자 3컴마 14를 가지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색 부분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래프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답을 끌어낼 수 있겠지. 최대값은 뭐야? 14고, 왜? 구간 안에서. 자, 최소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6이다. 자, 선생님 말해줬었죠?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는 절대 환원하지 않는다. 환원이라는 게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답도 확인하면서 선생님이 뭐 또 할 거냐면 다음 문제에 절대값 문제를 한번 발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절대값 문제, 절대값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일단은 제 뭐 영역 이런 거 다 나중에 풀기로 하고 y는 x제곱 x 빼기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 들어가면 2x에 x 빼기 3 더하기 x제곱이라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쟤는 몇 x제곱이냐면 3x제곱 빼기 몇이다? 6x다. 3x로 묶으면 x-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야. 자, 우리 저거 전개해서 미분하지 마세요. 해도 되는데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계속 전개하면 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3차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따란. 자, 제가 미안해. 얘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선생님 얘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3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중근, 그래프가 안 만났어. 자, 0에서 중근을 가지고 3에서 실근을 가지는 자,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0에서 2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따다다다다 여기 x는 이 지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자, 근은 알지? x제곱에 x 빼기 3이 0이어야 되니까 중근 0을 가지고 자, 그리고 x는 3이라는 실근을 가져서 이렇게 세 근이야. 이런 그 3차 방정식의 자, 성격을 약간 이용한 거야, 선생님이.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그래프는 절대값을 쓰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수 영역에 있는 애들은 선생님 지금 이제 따라 그리기로 다 뒤집어 줄 거야. 요렇게 해서 우리한테 자, 엄격하게는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따라 그리고 있는 요 그림이 뭐다? 저 절대값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가지고 가래. 그래서 선생님은 자, 뭐라고 할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절대값 x제곱 빼기 x제곱에 x 빼기 3을 계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절대값 4에다가 뭐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얘 2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2인 지점에서가 조금 염려스럽네. 제가 얼만큼의 크기를 가질지 모르겠네. 그래서 x는 2인 지점을 먼저 찾을게. 극값이라서 찾는 거야, 쟤는. 자, 절대값 대입 들어가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4라는 값이구나. 그러면 이 값이 자,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자, 마이너스 2,20을 넣은 값보다는 한참 작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짠, 2,4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간을 닫아주는 x는 4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생각해보면 16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6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방금 전에 그렸었던 마이너스 2컴마보다는 높고 자 2컴마보다는 낮은 자 4,16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다란 얘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뭔가 선생님 낮기는 낮은데요. 눈에 보이니까 안 구한 거야. 0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제이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제일 큰 최대값은 20이고 제일 작은 최소값은 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